의료과학대학 학생회 공청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료과학대학 후보자님의 모두 발언 및 공약 설명을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료과학대학 제14대 학생자치단체장 입후보자 정이준영, 부 정설인입니다. 저희 한결의 슬로건은 하나의 결실, 변함없이 맑은 소리라는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저희 한결은 소통, 화합, 성장을 목표로 하나 되어 성장하는 의료과학대학을 위해 한결같이 맑고 깨끗한 운영을 약속드립니다. 다음은 한결의 공약 8가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학원 진학, 취업, 창업 관련 강연을 정기적으로 구성해 학우분들의 빛나는 꿈을 지원하겠습니다. 두 번째, 단합을 통한 소속감 부여, 학교생활 적응, 학과 간 교류 활성화 등을 목표로 의료과학대학 연합 MT를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시험기간 헬스케어 카페 24시 개방을 건의해 학우분들의 학습 공간을 확대, 관리, 유지하겠습니다. 네 번째, 학과 간 교류 활성화와 전공 이해 및 심화를 위한 의료대만의 축제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암묵적인 흡연 장소 확대에 따른 피해와 흡연구역의 거리 공간 등으로 인한 불편함을 해결하겠습니다. 또한 우천시 사용되는 일회용 우산 비닐 커버를 빗물 제거기로 대체해 쾌적한 캠퍼스를 조성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선착순으로만 진행됐던 야식 사업에 메뉴 다양화, 운영시간 조율, 참여자 이벤트 등을 추가해 더욱 많은 학우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학우분들이 학생회 소식을 더 빠르고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게시판 활용과 SNS 재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료대 학우분들이라면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예산 사용 내역을 정기 간담회를 통해 깨끗하게 공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료과학대학 후보자님의 모두 발언 및 공약 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총 8가지의 공약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학부사 기자님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순천향대학보사 문희인 기자입니다. 첫 번째 공약으로 취업 길라잡이를 내세우셨습니다. 만약 이에 대한 학우들의 참여율이 저조해서 초청된 전문가들과 사업을 진행한 학생회, 학우 모두 만족하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 궁금합니다. 우선 참여율이 저조한 경우 일정 인원이 모이지 않는다면 강연이 취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사전 조사를 필수적으로 진행해 학우분들의 흥미를 유발하고 학우분들이 관심 갖는 분야나 직무에 관한 의견을 적극 수렴해 강연을 기획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저희는 매 회차 강연을 진행하며 개선 사항을 계속 받으면서 다음 회차에서의 더 나은 강연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두 번째 공약에 대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과학대학 연합 MT를 내세우셨습니다. 연합 MT를 가게 될 경우 몇 개의 학과가 함께 MT를 가게 되는지, 예산은 얼마 정도 책정을 해놓으셨는지 구체적인 계획이 궁금합니다. 의료대 내 7개 학과의 전공 시간표를 비교하여 날짜를 선정하고 각 학과별 학년별 적정 인원을 정한 후 참여자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생각한 인원은 학과별 25명으로 총 안전관리인인 학생회를 포함해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금액은 아직 정확한 인원과 장소, 기간 등이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에 구체적인 금액 제시는 아직 어렵습니다. 네, 후보자분들 모두 학생의 경험이 있으신데요. 올해 의료대학 내 각 학과의 MT에서 나온 장점 및 단점은 무엇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또 소속 학과들에서 연합 MT를 찬성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만약 다수를 이룬다면 어떻게 진행하실 예정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일단 저희 과가 진행했을 때는 장점은 신입생분들의 경우는 MT를 참여하면서 많은 선배분들과 친해질 수 있다는 점이 있었고, 단점으로는 아무래도 저희가 그때 당시 90명 이상이 MT에 참여하다 보니까 모두가 함께 친해지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순천향대학교 학부사 김하늘 기자입니다. 세 번째 공약으로 시험 기간에 의료대학 헬스케어 카페를 24시 개방 유지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현 학생회인 헤든에서도 내세웠던 공약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당시에도 카페 개방 여부는 캡스 측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헬스케어 카페를 개방한다면 타 단과대학 카페도 열어져야 하기 때문에 개방이 어렵다는 학사 지원팀의 답변을 받았었습니다. 이번에도 학부사 측에서 문의한 결과 현 학생회에서 지속적으로 헬스케어 카페에 대해 건의했음에도 불구하고 24시간 개방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해당 사업이 실현 가능한 공약인지 궁금하고 또 애초에 진행되지 못한 사업인데 유지라고 적으신 이유도 궁금합니다. 우선 유지라고 적은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새로 개방을 하고 관리 유지하겠다는 뜻으로 적은 건데 의미 해석에 따른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의료과학대학 학우분들의 지속적인 요구를 확인하고 공약으로 헬스케어 카페 개방을 말씀드렸습니다. 최근 학사지원팀 팀장님과 논의를 통해 24시 개방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헬스케어 카페가 학습 공간이 아닌 휴식 공간인 점, 지속적으로 불미스러운 사고가 일어났던 점 등에 염려되어 시험기간 전 일주일 24시 개방 논의를 제안하셨는데요. 동시에 캡스 측에서 24시 개방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으며 충분히 개방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 공약으로는 건강한 의료과학대학 학부위를 내세우셨습니다. 현재 소운동장 앞 의료대 건물 지하 1층 입구와 건물 좌측 계단으로 대부분의 학우들이 해당 구역을 흡연구역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두 장소 모두 사람들이 자주 오가는 곳이며 직접적으로 간접 흡연 피해를 입기 때문에 흡연구역을 변경하려고 하시는 것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현재 저희 순천향대학교는 그린 캠퍼스가 공식적으로 인정됐기 때문에 흡연구역은 존재하면 안 됩니다. 지금 현재 의료대학 학우분들이 암묵적인 흡연 공간으로 이용하는 공간을 축소하고 그에 따른 비흡연자분들의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 흡연구역을 저희가 제한하겠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곳을 흡연구역으로 명확히 지정하실 건지 새로운 구역에 대한 통제는 어떻게 이루어질 예정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흡연구역으로 지정하려는 곳은 아이디자인과 맞은편 의료과학대 계단에 내려가다 보면 주차장 구석에 이미 학우분들께서 암묵적으로 오래된 깡통을 넣고 사용하시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곳을 흡연구역으로 유도를 할 예정이고 이후에 흡연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구역은 학생회가 정기적으로 순찰을 돌며 관리를 할 예정입니다. 여섯 번째 공약으로 야식 사업을 내세우셨습니다. 올해 헤드는 배달의 민족 1만 원권 100장을 배포하는 비대면 야식 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착순으로 진행됐던 야식 사업을 더 많은 학우들이 즐길 수 있도록 개편하겠다고 하셨는데 단순히 수량을 늘리겠다고 하시는 건지 헤든과 같이 비대면 야식 사업을 진행해서 모바일 교환권을 배포하시겠다는 건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현재 구체적인 예산을 확인할 수 없어서 정량적인 수로 어느 정도 늘리겠다고 제시할 수는 없지만 헤든이 했던 방법과는 다르게 야식 사업의 진행을 2부제로 분할 운영하고 메뉴 다양화를 위해 사전 조사를 실천할 것이며 단순 선착순이 아닌 미수령자에 한해 이벤트를 진행해 야식 사업에 참여하지 못한 학우분들에도 재미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일곱 번째 공약으로 복지사업 개편을 내세우셨습니다. 후보자들께서 생각하시는 복지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넓은 범위에서 보면 학생의 모든 사업은 복지 사업입니다. 저희는 의료대 재학생분들이 학교를 다니는데 불편함 없이 또한 좀 더 즐겁게 다닐 수 있게 한 모든 것이 복지라고 생각을 하고 이 복지와 편의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 사업들을 학우분들께 알리는 것 또한 복지의 연장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복지사업 개편 공약 중 SNS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 만약 올해 헤든이 진행했던 SNS에 문제점이 있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헤든의 SNS 운영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톡 플러스 채널과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페이스북의 경우에는 팔로워가 112명으로 4월이 마지막 게시물입니다. 이용 중인 SNS 모두 활용하지 않고 있으며 팔로워 수와 관계없이 게시물을 확인한 학우분들이 매우 적었습니다. 이에 따라 학생회 사업의 홍보 효과가 거의 없어 학우분들이 학생회 사업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고 봅니다.
많은 후보자들께서 내세우신 유튜브와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등 SNS 활동이 실질적으로 성공한 사례는 매우 적은데 이런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는 SNS뿐만 아니라 학과 게시판이나 학생의 게시판 설치를 통해 학우분들께 직접적으로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SNS는 홍보 수단 중 하나이며 학생의 사업을 알리기 위해서 SNS뿐만 아니라 대면으로도 많이 활동할 예정입니다. 올해 헤드는 자격증 반환 사업과 물품 대여 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결은 어떤 사업을 유지하실 생각이십니까? 계속 진행되어져 왔던 의락제 행사나 야식 사업 그리고 SNS 일부를 계속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럼 기존의 헤든과의 한결의 차이점이 있을까요? 사업 관련해서 얘기하시는 거면 헤든의 경우에는 말씀하셨던 자격증 반환 사업과 그리고 노트스킨 사업은 참여자가 많이 저조했습니다. 따라서 이런 사업을 연계 사업으로 진행하지 않고 폐지하며 그 예산을 야식 사업이나 학부분들이 정말 원하는 곳에 배정을 하는 게 저희가 헤든과 달라진 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8병 공약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기 간담회는 현재 헤든에서도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결이 진행하는 간담회는 기존 간담회와 어떤 차별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헤든이 운영한 간담회는 학회장 간담회입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학회장 간담회만 진행이 되었었고 정기적으로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학회장 간담회는 학과 간 원활한 소통이 이뤄진 후에야 그 의미를 실천할 수 있지만 학과 간 소통이 부족했기에 정기 진행이 어려웠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학우분과 가능하다면 정기적으로 대면 간담회를 통해 지휘 시간을 가질 예정이며 저희가 헤든과 가장 큰 차이점을 갖는 것이 학회장만 참여하는 게 아니라 의료과학대학 재학생분들이 모두 참여할 수 있는 정기 간담회라는 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학회장들 간에 진행했던 간담회 참석률은 어느 정도였는지 알고 계십니까? 학회장 정기 간담회는 1회 운영되었고 그 당시에는 모든 학회장분들이 참여를 하셨습니다. 만약 간담회에 참여하지 못해 사용 내역을 볼 수 없는 학우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이런 학우들에겐 자료를 어떻게 제공하실 생각이신지 궁금합니다. 간담회에 참여하지 못한 학우분들께서도 학생의 활동에 대해서는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밀고 있는 공약인 SNS와 게시판을 통해 학우분들께서 한 분도 빠짐없이 학생의 모든 활동과 간담회 내용을 아실 수 있도록 카드뉴스나 소식지 발행 등으로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후보자들께서는 투명한 학생회 운영을 약속하셨습니다. 학생회를 효과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해 어떤 포부로 임하실 건지 두 분 모두 답변 부탁드립니다. 투명하고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는 저희가 학우분들과 꾸준히 소통을 하기 위해 먼저 다가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SNS의 활성화 그리고 대면 사업을 통해 학우분들과 소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공약에도 적었습니다. 또한 저희가 학생회를 운영하면서 학우분들의 궁금증이나 문의사항을 직접 받을 수 있도록 대면 사업이나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운영하면서 소통할 수 있는 환경을 계속해서 조성해 나갈 것입니다. 저희가 학우분들과 투명하고 원활한 소통을 이루기 위해선 저희 공약 중 하나인 간담회가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혹시 문제가 있거나 하시면 학우분들께서 간담회에 참여하셔서 저희에 대한 의문점을 남겨주시고 개선사항 등 같이 편하게 남겨주실 수 있는 게 그런 게 진정한 원활한 소통이라고 생각을 하고 학생회가 학우분들께만 드리는 단순 일방적인 소통이 아니라 모든 행사와 학생회 활동에 대해 학우분들과 양방향 소통을 할 수 있는 것이 정말 투명하고 원활한 소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학부사님과의 질의응답 시간을 마무리하고 방청하러 와주신 학우님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 시청하고 계신 학우님들을 대상으로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 와 계신 학우님들 중 의료과학대학 학생회 후보자님들에게 질문이 있으신 분은 손을 들고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학부서 편집국장 홍수진이라고 합니다. 5번째 공약 중 흡연구역 관리 관련 질문 드리겠습니다. 앞서 패널 질의응답 시간에 학생회가 정기적으로 순찰할 예정이라고 답변해 주셨는데 흡연 장소를 통지하고 학생회가 주기적으로 공지를 하고 점검한다고 해도 흡연 문제가 완벽히 해결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학생회가 얼마나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거나 상주를 할 건지 구체적인 계획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저희 학생회 임원들끼리 한 2-3명씩 조를 짜서 정기적으로 순찰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대체구역으로 정한 그 구역에 학부분들이 얼만큼 사용하고 있는지는 다음 학기에 봐서 신입생, 전과세, 편입생분들 모두 확인한 후에 저희가 그 횟수를 지정할 예정인데 현재는 일주일에 하루에 한 번씩 이상은 가능하도록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럼 혹시 학생회 측에서 점검하는 시간을 따로 공지를 하시는 건지 아니면은 공지 없이 가서 점검을 하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때 의논하는 거에 따라 다르지만 공지 없이 진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저희가 공지를 했을 경우 일반 그 흡연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흡연하시는 분들이 저희 공지 시간을 보고 그때 시간만 피해서 흡연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갑작스럽게 순찰을 하는 게 흡연구역에 제한을 두는 게 더 원활하다고 생각을 듭니다. 자격증 반환 사업과 노트 스킨 사업이 이제 학우분들의 참여율이 저조했기 때문에 이를 폐지해서 예산을 다른 사업 쪽으로 사용하겠다고 답변을 해주셨는데 만약에 자격증 반환 사업을 원하는 학우분들이 계실 경우에 아예 폐지를 하게 됐을 경우 불만을 제기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처하실 예정인지 궁금합니다. 자격증 반환 사업이나 노트 스킨 사업의 경우 저희가 공지하고 예상한 것보다 참여율이 생각보다 많이 낮았습니다. 저희는 학생회비를 사용해서 학우분들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그 비용을 조금 더 학우분들이 편하게 그리고 학교 생활을 하는데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사업에 더 투자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노트 스킨 사업의 경우에는 저희가 학생회비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는 따로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요. 자격증 반환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반환 사업을 진행은 했지만 저희가 학우분들이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보다 더 개선해서 다른 사업을 진행하거나 아니면 이것도 다른 사업에 더 투자를 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풍천대학교 교육방송국 SM이 SBS입니다. 현재 실시간 댓글 올라온 거 대신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 후보자님께 질문 드립니다. 정 후보자님께서는 2022년 세드의 홍보국 임원으로 일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SNS의 팔로우 수와 페이스북 게시물이 4월 이후 올라오지 않으셨다는 점은 후보자님의 역할이 미흡했다는 반증이 아닐까 합니다. 이에 관련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는 2022년 단과대 학생회 홍보 차장으로 일하며 홍보물을 직접 제작하는 일을 했습니다. 홍보물을 게시하고 SNS를 관리하는 영역은 제가 아닌 대외협력국의 역할이었는데요. 저희가 함께 협력해서 SNS를 관리할 수 있었지만 각종 행사나 개인 스케줄로 인해 제작과 부착에 어려움이 많았고 SNS 관리에 있어서 학우분들의 호응이 적은 것 또한 저희가 폐지하는 것까지 논의가 되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또한 많은 아쉬움이 있었으며 정기 소식지 발행을 저희가 공약으로 넣으면서 원활한 소통을 위해 SNS 개편을 필수적으로 이룰 예정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추가 댓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는 거의 모든 후보자분들의 공약이 들어가 있는 사항 중 하나입니다. 한결만의 간담회 차별점은 어떤 것인지 궁금하다는 댓글이 있습니다. 일단 한겨레 간담회의 가장 큰 장점은 학우분들이 단순히 저희의 의견을 듣는 게 아니라 의견을 직접 제시하시면서 학생회가 이렇게 나은 방향으로 이끌었으면 좋겠다 하는 방향을 제시하실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진로지원관님 대학 일자리 플러스 센터는 여러분들과 협력해서 이제 취업에 대한 도움을 드린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대학 일자리 플러스 센터에서 충분히 많은 취업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결은 이런 대학 일자리 플러스 센터 사업을 홍보를 해서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할 건지 아니면 의료대만의 취업에 대한 행사를 열 건지 궁금합니다. 우선 대학 일자리 플러스 센터와의 협력은 홍보가 아닌 행사 진행 과정에서의 도움 혹은 센터에서의 강연 프로그램 제작 시 의료대 재학생의 요구를 수렴하는 이야기를 말합니다. 저희가 교내 센터에서 진행하는 강연 프로그램이랑은 다르게 학우분들이 직접 어떤 분야에 어떤 직무에 관심이 있는지를 수렴해 사전 조사를 통해 수렴해 그 내용의 주제로 강연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추가로 질문하실 학우분 계실까요? 더 이상 질문 없으시다면 청중과의 질의응답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후보자님들께서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학생회는 학우분들이 납부한 학생회비를 가지고 학우분들을 위한 다양한 행사를 계획하고 진행합니다. 학생회비는 단순 금액 납부가 아니라 학우분들이 이에 대한 권리 행사도 가능하다는 점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학우분들께서 학생회 활동에 관심 갖고 참여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의료과학대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의료과학대학 학생회 후보자님의 공청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는 시간을 가지고 20시 30분에 총대 의원회 학생회 공청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